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김한결 선생님입니다. 네, 얼굴 한번 이렇게 쓱 볼게요, 다들. 네, 어차피 마스크 써서 그죠? 별로 부끄러울 것도 없지 않나 싶긴 해요, 그지? 네, 늘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는 저도 사실 떨려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독해로 먼저 시작을 하는데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고 들어갈게요. 방금 전에 제가 이름을 말했지만 그것 말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 아는 게 없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먼저 잡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양력이에요. 혹시 본인이 일반 편입인지 학사 편입인지 이미 정하셨다 살짝만 손 들어보실까요? 오케이, 이미 다 정하고 들어오신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학사 편입과 일반 편입의 기본적인 차이는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긴 해요. 난이도로만 잡았을 때. 자, 근데 약간 제 자랑을 좀 하고 들어가자면, 왜냐면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나 믿어줄 거 아니에요. 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편입 출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인문 편입으로 시작을 해서, 자, 지금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뭐 한국외대 영어통번역과 등 여러 가지 학교의 영어영문학과만 썼어요. 그러니까 아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굉장히 제정신은 아닌 원서거든요. 전부 다 영어영문학과를 쓴다는 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네, 합격을 해서 현재는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을 했고 현재 위드스타에서 구문과 독해 전담 강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첫 시간에 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있어요. 저 원래 무슨 과였을 것 같아?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저놈이 어디 출신일까 그게 아니라 우리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거예요. 지금 초면이잖아, 그죠? 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해서 그냥 편하게 던져주시면 돼. 원래 제가 어느 과 출신이었을까요? 학교까지는 여러분들 당연히 알 수가 없고. 어떤 거? 학원과. 오케이. 또 아무거나 이미지로 그냥 경영학과. 하나만 더? 아무거나. 감도 안 와요? 대충. 어떤 거? 뮤지컬? 뮤지컬은 뭐야? 잠깐만, 뮤지컬. 자, 근데 지금 제가 굉장히 놀란 게 뭐냐면 첫 분이 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왜냐면 이게 처음에 나온 전례가 없어요, 여태. 무조건 인문계 쪽 아니면 약간 자랑이긴 한데 뮤지컬 2번 들어봤어. 왠진 모르겠어요. 왠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마워. 뭔가 고맙고 이 얘기도 좀 들어는 봤는데 제가 원래 화공과 출신입니다. 근데 이거 내가 굳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공계 중에 이공계죠, 화공과는. 혹시 화공계 지금 꿈꾸는 분들 있나? 화공과를 가고 싶다. 아직은 모를 것 같아, 그지? 자, 화공과는 원래 이과 대표과예요. 즉 영어보다는 제가 수학과 과학 쪽에 좀 더 두각을 드러냈었겠죠, 옛날에는. 자, 그럼에도 요게 돼요. 여기 졸업이 돼.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거의 바닥에서부터 했거든요, 영어 베이스가. 자,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감에 있어서 어디가 애매하고 어디가 헷갈리고 어디를 대충 넘어간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드릴 겁니다, 처음에는. 우선 첫 번째는 턱을 안 갰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팔짱 끼고 뒤로 누워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상호간에 가져야 될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많은 걸 안 바래요. 대답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끄덕끄덕과 절레절레까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이해됐어요 하면은 이게 있고 이해됐어요 하면은 그냥 아니면은 그냥 딱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아니라고. 그럼 제가 간단하게나마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겁니다. 오케이? 네, 지금처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하나 부탁을 드리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입모양을 보고도 여러분들의 의도를 전부 다 파악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귀찮을 수 있지만. 자, 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렇게 마치고 바로 커리큘럼 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 2월 달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때부터 마음 먹고 편입하라고 학원 들어온다. 쉽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일단 대단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리고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제 수업 중에 제가 가장 힘주는 부분이 이 구문 수업이에요. 왜냐? 전 독해 선생이라서 문장의 문법적인 구조는 정말 최소한만 잡고 넘어가 드릴 겁니다. 다만 어떻게 읽고 해석하는지는 아주 빠삭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신조도 이게 있어.
뭐 읽을 줄 알아야 독해를 하죠. 그죠? 한 문장 해석이 정확하게 안 되는데 어떻게 글을 읽어요? 그래서 이 1, 2월 달에는 생각보다 여러분 교재가 두꺼울 겁니다. 이거로 이론과 연습을 동시에 할 거예요. 근데 이 1, 2월 구문 수업은 간략한 문법과 연습으로 구성되는 수업이고요. 문법이라 하시면 당연히 우리 문법 수업에서 저스틴 선생님이 하나하나 제대로 해주실 거고, 저는 웬만하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로 갈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가? 왜 이런 용법이 나왔을까? 이건 한 번만 이해하고 나면 그 뒤는 굉장히 편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흡수하듯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1, 2월 달에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할 거고, 3, 4월 달에는 독해이론이라고 제가 딱 적어놨죠. 이때부터 제대로 좀 들어가요. 주제, 요지, 빈칸 추론, 트루 나트루, 인퍼 나딘퍼, 순서, 삽입, 지칭 추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 유형별로 전부 다 풀이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나하나의 유형별로 요건 요렇게 푸는 게 경제적이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납득시키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어 공부를 많이 했고 잘했는지 저는 사실 전혀 여러분들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본인의 버릇이 잡혀 있으면 스스로가 저게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납득하기 전까진 이걸 안 고쳐요. 그래서 이때 제가 그 이론을 설명을 드리고 문제를 직접 풀면서 왜 이게 경제적인지 증명을 하는 수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납득되면 빠르게 따라올 수 있을 거고, 이때 예정돼 있는 특강 우선 일단 100% 진행할 특강은 전치사 특강입니다. 얘는 고질병이에요, 한국인들. 그죠? on, in, for, which. which는 아니지, with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완벽하게 딱 그 뜻에 맞게 해석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미지로 풀어낸 특강이 전치사 특강이고, 요거를 제가 3, 4월 달에 진행을 할 겁니다. 5, 2월 달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3, 4월 달에 이제 제가 유형별 풀이법 다 설명을 쭉 드렸었죠. 그럼 요때부터는 뭘 하냐? 그거를 싹 다 합쳐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실전적으로 가는 거지.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만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문 하나에 뭐 주제 유형과 트루너트루 유형, 주제 유형과 인퍼 나딘퍼 유형, 빈칸 유형, 여기 다 섞여 있는 거를 같이 풀어볼 거고, 그럼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접근을 어떻게 해야지? 그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이때. 이때 드디어 처음으로 종합이 들어가는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건 아직 미정입니다. 왜냐면 3, 4월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따로 있어. 우리는 1, 2월 달에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구문 수업 먼저 듣지만 3, 4월에 들어온 친구들은 이걸 못 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제 수업이 혹시나 어려워서 이때 못 따라온 분들을 위해 한 번 더 보충 특강을 할까 얘는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고 제가 결정을 할 거고, 자, 상반기에 독해 이론은 사실상 거의 다 끝이 나요. 약간 제 수업 특징이 그래요. 화려한 스킬과 그런 거 딱히 없고 웬만하면 독해력으로 그냥 싹 다 아작내는 게 제일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같이 나랑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문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좀 저를 싫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다 같이 풀면서 나랑 연습을 같이 할 거고, 이때부터는 기출과 선별지문이라 하면 SAT, 경찰대, 사관학교 기출, 수능 유형까지도 싹 다 제가 모아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풀 거고, 자, 시사 이슈 특강은 뭐냐? 이거는 제가 거의 1년 내내 준비한 특강 중에 하나인데 각 분기별로 혹은 각 월별로 큰 사건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럼 저는 뭐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나 이코노미스트나 BBC나 여기서 지금부터 저는 기사를 모아갈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우리 12월에 1년 존버하는 특강이에요. 12월에 제 자작 문제와 해설지도 제가 다 만듭니다. 이때는 자작 문장 해설지를 되게 고난이도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이슈가 됐던 키워드와 사건들 우리가 한번 되짚어보고 시험장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됐을까? 자, 그리고 이제 뭘 할 거냐? 사실 첫 시간부터 저는 용어 정리를 나가요.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할 건데,
교재 한번 펴주실까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만. 제가 말투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이미 들으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중간중간 제가 강조를 할 때는 저도 모르게 갑자기 반말이 튀어나가 존댓말이 튀어나갔다가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신경 쓰면 수업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웬만하면 당연히 존댓말로 갈 겁니다. 자, 갈게요. 시작됐어. 명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베이스가 어떤 수준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용어를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들으셨으면 좋겠고 쉬울 거예요, 당연히. 다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개념을 조금씩 수정해 나갈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명사. 네, 이거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나타낸다. 맞고요. 얘를 중점으로 두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얘를 중점으로 둘 거예요. 용법적으로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격에 쓰인다. 네, 이것도 많이들 아실 거고 당연히 주어가 뭔지, 목적어가 뭔지, 보어가 뭔지 다 한 번씩 설명 들어갈 거니까 걱정 마시고 처음 한 달 정도는 나랑 암기를 기가 막히게 해야 될 거예요. 암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자, 용법이 그렇군 하고 끝내도 좋은데 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응 할 만한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자, 명사도 다른 명사를 수식을 합니다. 엥? 이라고 할 수도 있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뭐라고 많이 부르냐? 복합명사라고 많이들 불러요. 저는 일단 이 개념을 좀 깨고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혹시 못 알아보진 않겠지? 혹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꽃집이죠. 플라워샵, 꽃집. 자, 만약에 얘도 명사잖아, 그죠? 얘도 명사죠. 얘를 복합명사로 생각해버리면 모든 두 명사의 합은 싹 다 복합명사로 불러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PPT는 제가 있어 보이게 무슨 범위 한정의 용법이라고 써놨죠. 이런 느낌입니다. 원래 그냥 샵이면 가게죠. 전국에 있는 모든 가게죠. 무슨 가게인지도 모르고. 근데 앞에 플라워라는 친구를 딱 써주는 순간 이 가게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꽃집으로 줄어들지. 그래서 이때 명사가 수식을 할 때는 뒤에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용법으로서 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특징을 드리면 이때는 반드시 단수 명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flowers shop 이딴 거 안 돼요.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돼. 명사가 다른 명사를 꾸민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때는 범위를 제한해주는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용어 하나하나 조금 교정해 나갈 게 있어서 일부러 쉬운 거 알지만 쭉 한번 훑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바로바로 쭉쭉 갈게요. 형용사. 이건 제가 만든 닉네임이에요. 문장을 길게 만드는 주범이다. 얘 때문에 제일 싫고요. 자, 명사 수식이란 것도 있고 보어. 요 두 가지 역할로 쓰여요. 문법적으로는. 참고로 하나 더. 보어라고 이제 영어 선생님들이 앞으로 말하면 보충 어구 줄임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뭔가를 보충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 상태, 성질 등을 묘사한다. 저는 가끔 한글이 더 어려워요. 예쁘다, 잘생겼다, 좋다 이런 것들. 상태나 성질을 묘사하고 있죠. 모양이나. 네모나다, 세모나다. 이런 게 형용사구나. 끝. 넘어갑니다. 자, 부사 어에다가 한 번만 별표만 좀 쳐주실래요? 자, 얘도 제가 약간 미리 좀 밑밥을 깔고 들어갈게요. 문법 시간과 약간 개념이 다를 수 있어. 제 수업에서 하는 모든 문법적인 사항들이 혹시나 문법 시간과 충돌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억지로 제게 맞다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관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얘는 제가 뭘 설명을 드릴 거냐? 우리가 많이들 아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이건 다 외워주셔야 돼요. 부사라는 친구가 하는 일은 동사 꾸며주고 형용사 꾸며주고 또 다른 부사 꾸며주고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야. 겁나 빨리 달린다. 빨리 달린다 해서 빨리가 부사겠죠. 달린다가 동사니까. 겁나 빨리 달린다면 겁나가 빨리라는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겠지.
또 겁나 예쁘다. 네, 겁나가 예쁘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봤을 건데 저게 대체 언제 쓰였는지를 정확하게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문장 맨 앞에 today, 오늘 이라는 시간이 딱 설정을 됐죠. 자, 이래버리면 참고로 주어를 s라고 쓰고 동사를 v라고 지금부터 쓰겠습니다. 이 주어랑 동사가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이 문장 전체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오늘 일어난 일이지. 문장 전체 싹 다. 여기에 뭐가 들어오든지 간에. 이런 게 뭐냐면 부사가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이에요. 아, 웬만해선 부사가 맨 앞에 나오면 문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 그럼 요새 이제 부사의 4가지 용법 싹 다 머릿속에 간단하게 들어왔죠. 당연히 첫날부터 바로바로 안 돼요. 부사 용법 4개 말해봐. 안 떠오른다고, 당장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암기를 부탁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또 알고 있는 거. 자,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다. 이 말보다 사실 형식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흔히 말하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것도 근데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형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유도 이따 말씀드릴 거고 제가 아까 언급했듯 5형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저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면은 문법 시간에 정확하게 5형식 이론을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럼 그거 듣고 납득하시면 돼. 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실 이겁니다. 중요한 특징들은. 부사는 이런 걸 꾸며주고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고 위치가 자유롭구나. 그럼 부사가 결국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육하원칙이라고 하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등등등등. 여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주기 위해 사용하는 게 부사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도 시간, when에 해당하는 지금 정보를 주고 있죠. 그래서 오케이, 이런 정보들을 주면 부사구나. 끝. 자,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요게 아마 문법과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문장 구성의 필수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아마 책에 있다면 간단하게 형광펜 정도는 좀 체크를 좀 해주시고 밑줄 정도 쳐도 괜찮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해석하면 어떻게 돼? 토니는 방에 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영어를 좀 공부해보신 분들이라면 혹시 이 in이라는 단어의 품사가 뭔지 알 수 있을까? 전치사라는 친구예요. 그리고 뒤에 전치사가 뭔지 설명을 드릴 거고 영어에서 대부분 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하나의 명사 덩어리가 와야 돼요. 얘도 법칙이고 이따 뒤에 말씀드릴 거야. 자, 그러면 이 전치사와 명사의 덩어리는 우리가 뭐라고 많이 부르냐? 그냥 부사라고 많이 불러서 문장에서 필요가 없다라고 많이 배웁니다. 물어볼게. 이거 in the room 없으면 해석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 자, 요런 친구들이 뭐냐면 우리가 필수 부사어라고 부르는 A라는 집단인데 이 개념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 한국에서. 그래서 저게 뭐야 하면 그냥 버리셔도 돼. 내가 그러면은 왜 5형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냐? 문법에서는 얘를 날려버리고 얘를 주어랑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1형식 문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인정해버리잖아? 얘도 하나의 형식으로 인정해버리면 뭐 그때부터 7형식 뭐 이런 게 생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 개념도 있구나. 꼭 필요한 필수 부사어라는 개념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 우리가 늘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아서 혹시? 아니 저거 없으면 문장이 말이 안 되는데 왜 난리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다. 라는 거 하나만 설명을 드려서 부사도 필수일 수가 있다는 거. 알겠죠? 여기 써놨죠? 좀 더 정확하게는 M. 필요 없는 부사를 M이라 그래. 없어도 전혀 상관없는 거. 그리고 꼭 필요한 건 A라고 구별을 해요. 그치만 해석에 있어서 중요도는 떨어진다. 우리는 독해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제 수업에서는 독해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 구별하지 마세요. 머리 깨져. 알겠죠?
아마 용어를 정리함에 있어서 벌써 처음 들어보는 소리도 몇 개씩 등장을 할 겁니다. 조금만 더 볼게요. 대명사. 얘는 다행히 별거 없어요. 명사 대신하는 애고 he, she, it, them 이런 친구들인데 나중에 독해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특히 순서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 자, 그리고 전치사. 제가 방금 잠깐 말하고 넘어갔던 친구인데 정의 자체가 이래요. 명사랑 대명사의 앞에 놓여요. 그래서 이름 우리 한자로 바꾸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전, 치, 사. 명사 앞 전에 위치한다 해서 뭐 전치사인데 뭐 거기까지는 정확히 알 필요는 없고 정의 자체가 이렇단 얘기는 전치사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명사나 대명사가 있어야겠지. 이제 그냥 외워졌죠? 전치사 용어가 저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랑 대명사가 있겠구나. 그리고 명사 그 뒤에 나온 명사와 대명사와의 관계를 설명해줘요. 저런 걸 때 위치, 시간, 방향, 소요 등등등. 자, 하나만 요건 좀 스포하고 갈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치사 중에 하나가 on이거든요. on 우리 해석 어떻게 해? 대부분 위에라고 많이 해석을 하죠. 이러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예를 들어 제가 손을 지금 인강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다 보자. 이렇게 했어. 칠판에. 얘도 on the blackboard라 그래요. 위에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어디에 그냥 붙어서 다 했으면 전부 다 on을 씁니다. 꼭 위에가 아니어도 돼. 옆에 붙어도 on이고요. 이 천장에 파리가 거꾸로 붙어 있어도 on이에요. 다 했으면 그냥 on이야. 이건 그냥 간단하게 스포 하나 한 거고 나중에 이거 하나하나 제가 다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암튼 전치사는 이런 친구구나. 얘는 약간 만능인데 자, 이 말이 사실 우리가 독해할 때는 가장 많이 왠지 쓸 것 같아. 전치사의 정의 자체가 명사의 관계성 설명해 주는 거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니 이 전치사는 내가 알던 해석이 안 나오는데 싶으면 뭐뭇에 대한이라는 말을 넣었을 때 웬만하면 해석이 다 돼요. 이따 문장 속에서 보여도 드릴 거야. 그렇구나. 끝. 감탄사. 와우. 끝. 자, 접속사 갑니다. 단어, 구, 문장. 단어, 구, 문장. 요 두 개를 연결해주면 접속사예요. 대부분 and, or, but으로 많이 알고 있죠. 끝. 자.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첫 시간에는 용어 정리만 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더워. 내가 너무 유난 떨고 와서 그런가? 좀 여러분들한테 이뻐 보이려고 좀 이렇게 입고 왔는데 걔는 안 되고 너무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뇌에 산소 부족할 수 있어. 좀만 참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든 다음 교시에 조치를 한번 해볼게. 창문을 열든. 너무 추운가? 뭐 아무튼 제가 해볼 테니까 자, 좀만 버텨주시고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미안한데 8개의 품사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 정의 한번 정리했어요. 문장 성동갑니다. 주어부터. 자, 이런 것도 그냥 나 다 아는 거야. 은은이가 붙이면 돼. 거기서 끝내지 마, 제발. 얘 좀 들어주세요. 확실하게. 한 문장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 애. 그 문장의 주체를 주어라 부르고요.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여기 은는에 살짝 괄호를 쳐놨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적으로는 사실 은는보다는 이가가 좀 더 주어격 조사에 맞기는 해. 그래서 물론 은는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가로 편하면 그걸로 좀 많이 하셔라 이런 얘기고 앞으로 우리는 S라고 쓸 겁니다. 그냥 약속이니까 얘는 암기예요. 이해 영역이 아닙니다. 뭐야? 자, 그리고 동사. 야, 너무 중요하죠. 한 문장의 주어 혹은 주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얘가 하는 행동을 서술해 줍니다. 그 주어가 뭐 하냐? 그리고 V라고 쓸 거고요. 주어의 길이를 정해준다고 제가 써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방금 전에 주어를 S라고 쓰기를 했죠. 그 다음에 거의 웬만해서 막 도치마 이딴 거 나오지 않는 한은 무조건 동사로 이어지는 게 국룰이에요. 그렇다면
얘를 먼저 찾고 나면 웬만해서는 그 앞부분은 싹 다 주어겠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의 길이를 정해준다는 설명을 넣습니다. 왜? 주어도 명사기 때문에 뭐 형용사 많이 붙으면 엄청 길어지거든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 그렇구나. 주어의 길이를 정해주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얘는 문법 때문에. 접속사가 없으면 and, or, but 같은 친구가 없으면 한 문장에 하나밖에 못 씁니다. 이것도 법칙이기 때문에 암기하고 넘어가세요. 자, 목적어 별표 하나만. 을르리오라고 하시면 낭패봅니다. 자, 목적어 잠깐 볼게요. 너무 원리원칙적으로 가서 미안한데 얘도 얘 좀 잘 읽어주셔야 돼. 자, 한 문장에서 주어가 행하는 동사의 대상. 이야, 한글로 하면 기가 막힌데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I love you. 국룰이죠. 이 문장으로 시작하는 거. 자, I love you 잠깐 볼게. 자, 이런 것도 I라는 주어 주체가 사랑한다는 행동을 하는데 그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you라는 명사한테 해요. 그죠? 아, 그냥 행하는 동사의 대상이구나. 끝. 그리고 o라고 앞으로 제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내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써놨죠. 대부분은 을를 혹은 에게라고 해석을 한다. 이것도 제가 왜 대부분은인지 뒤쪽에서 바로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얘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고. 보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앞으로 영어 선생님들이 보어라 그러면 보충어구구나. 뭔가 의미를 보충해 주는구나. 그래서 C라고 표시를 하고요. 해석법은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주어나 목적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군. 끝. 자, 구랑 절 갑니다. 이 구랑 절은 사실 왜 해주는 거냐면 앞으로 선생님들이 자기가 명사구지, 명사절이지 라고 했을 때 그게 뭐였지? 라고 잠깐 스턴 걸리실까 봐 미리 한번 쳐드리는 거예요, 개념을. 자, 구는 뭐냐? 그냥 단어 2개 이상이 묶여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구라 그러고요. 절은 뭐냐? 얘도 여기까지 똑같아요. 일단 단어 2개 이상 묶여 있어야 돼. 다만 그 덩어리 안에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으면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날부터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사실 뇌에 한번 과부하가 걸렸었어요. 아니, 선생님들이 너무 빨리 명사절이지 넘어간다, 형사절이지 넘어간다, 형사 구지, 명사 구지 하니까 잠깐만, 구가 뭐였지? 절이 뭐였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어떻게 외웠냐? 첫날부터 그냥 오픈할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그냥. 오케이, 절에 가면 주지스님과 동자스님이 계시지. 이따구로 외웠어요, 시작부터. 뭔 소리 하세요? 주지스님과 동자스님이 계시지, 절에 가면. 이렇게 외웠습니다. 힘들 거 알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알아도 부끄러운 건 나예요. 그지? 근데 이걸 던져줌으로써 절 하자마자 뭔가 땡중이 딱 말이 안 되는데 대머리를 밑머리신 분들이 딱 떠오르시면서 절 주동, 오케이. 절 주동 하자마자 오케이, 이제 더 이상 이 덩어리는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됐죠? 네. 가끔 제가 이게 종종 개소리를 해요. 그럼 고생하네 하고 넘어가세요. 알겠지? 그래서 오케이. 단어 2개 이상인 건 고정이고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고 없으면 구구나. 끝.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겁니다. 명사구지, 형용사절이지, 명사절이지, 부사절이지. 이러면 우린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명사구라 그랬죠. 명사예요. 또 명사절이라 그랬죠. 명사예요. 자, 명사는 혹시 우리 방금 했었는데 어느 자리에 많이 쓰여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많이 쓰이죠. 그 말은 명사구랑 명사절도 어디에 쓰일까?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똑같이 쓰이겠죠. 형용사도 마찬가지,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끝. 자, 그리고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등장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 저는 이제 몇 형식이라는 말을 해드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방금 말해놓고 번복할게. 이 용어를 쓰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라는 건 어차피 약속이거든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영어 공부를 좀 하셨다 하면 내가 3형식 문장이지라고 했을 때 SVO가 딱 떠올라요. 그럼 제가 이거 SVO 패턴이지라고 말하는 것보다 3형식 패턴이지 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야, 이 말이. 이 말을 쓰긴 할 건데 저한테 이 질문은 하지 마세요. 쌤, 제가 이 문장 해석은 완벽하게 됐어요. 근데 얘 몇 형식이에요? 그 질문 하지 마세요. 난 숫자에 연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형식을 구별하는 건 문장 패턴 해석이 어려워서 얘를 몇 형식인지 구조를 나누고 그 뜻을 해석을 하자. 이걸 위해서 나누는 게 5형식이지 해석이 됐는데 얘가 몇 형식이지라고 거꾸로 가는 건 정말 비경제적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거 웬만해서는. 알겠죠? 독해 시간에는. 나 또 문법쌤한테 혼나. 독해 시간에는. 저한테 몇 형식 문장에 묻지 마세요. 다만 요 패턴을 쓰긴 쓸 거라는 거. SVC 구조지, SVOO 구조지보다 4형식이지 5형식이지가 훨씬 경제적이니까 그 이유밖에 없어요. 그리고 웬만한 영어 문장은 여기서 다 끝이 납니다. 얘도 암기예요. 미안해. 오케이 하고 넘어갈게. 자, 그러면 얘도 제가 첫날에 늘 시키는 게 있어요. 자, 우리 명사가 어디에 쓰인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에 쓰인다 했었죠. 자, 그 말은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쓰일 수 있고 보어 자리에도 명사가 쓰일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막 진짜 쉬운 동사가 아닌 한은 얘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그냥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가 동사고요. 자, 첫날이니까 다 웬만하면 해드릴 겁니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를 내가 한번 물어볼 건데 얘가 뭔지 물어볼 건데 해석 한번 해볼까요? 나 이거 누구 시키면 그분이 왠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우리 한국인들 약간 종특이잖아요. 그죠? 뭐 시키면은 갑자기 반발심 생기고 막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얘 해석하면 어떤 식일까? 화난 소비자들이 컨택트면은 접촉하다 연락하다거든요. 접촉하고 연락했어요 하고 네 얘는 소비자 서비스 센터 이거 한글로 뭐라 바꿔? 소비자 서비스 센터예요. 그치? 자, 해석은 완벽하게 됐어요. 자, 얘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뱉어요. 이렇게 틀린다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뱉어봐. 목적어예요. 얘 목적어야. 근데 우리 이렇게 많이 배웠어요. 목적어면 뭐뭐 붙여서 많이 해석한대? 을을이요. 을을 붙어 여기 지금. 화난 소비자는 연락한다. 소비자 서비스 센터를. 응? 안 되죠. 뭐뭐에라는 말이 붙지 않아? 이거는 나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냐? 예외다. 나 싫어. 예외라는 말은 너무 만능어예요. 뭐 안 맞으면 다 예외래. 그게 아니라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적어를 동사의 대상이라고 내가 그래서 아예 그냥 정석으로 설명을 해버렸죠. 컨택트가 접촉하다 연락하다죠. 그 동사의 대상이 얘네지. 그러니까 그냥 목적어예요. 을을이 붙든 애가 붙든 상관없어. 이러니까 그냥 목적어야. 해서 이렇게 외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적어는 을을이 붙는데 예외적으로 뭐뭐 애가 붙는다. 아니 그냥 목적어면 다 이렇게 돼. 뭘 붙일지는 여러분 자유예요. 됐을까? 얘 보겠습니다. 자, became 동사고요. painting이 주어고 자, 미술 혹은 그림 그리기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재해석하면은 미술은 되었다. become이 원래 제일 헷갈려요. 처음 해석할 때. 되었다. 네, 훌륭한 취미가 되었다. 그죠? 자, 얘는 그럼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보어예요. 왜? 얘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죠. 페인팅이 지금 무슨 상태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지. 페인팅은 지금 나의 훌륭한 취미라는 상태야.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그럼 그냥 보어입니다. 얘 한번 해석해 볼게요. is가 동사고 앞부분이 주어예요. 싹 다. 내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동사가 주어의 길이를 결정한다.
이즈 찾는 순간 앞부분 그냥 싹 다 주어로 퉁칠 겁니다. 당분간은. 해석 혹시 될까? 우승자를 위한이라 해서 상관없고 우승자를 위한 상, 보상은 이다. 뭐냐면 여행인데 어디로 가는? 보스턴으로 가는 여행입니다. 우승했더니 보스턴 보내주나 봐. 자, 그리고 하나. 이 to도 뒤에 명사 덩어리를 가져오는 전치사겠죠. 그래서 그렇군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 앞으로 나랑 to를 할 때는 머릿속으로 그냥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해석 어떻게 하든 상관없어. 어디 쪽으로 어디 향해서 어디로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오케이, to는 화살표군.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끝. 자, 그럼 해석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우승자를 위한 보상이 보스턴으로 향하는 여행이래요. 얘 보어일까 목적일까? 보어겠죠. 라스트. 자, 원트 동사고 데이가 주어입니다. 해석은 제가 따로 시키진 않을게요. 자, 이 더 작은 핸드폰이라는 명사는 목적어일까 보어일까? 목적어겠죠. 원한다라는 그 동작의 대상이 저 핸드폰이니까, 그지? 얘는 그리고 감사하게도 을를로 해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래서 목적어랑 보어가 을를 혹은 이다 이걸로는 구별이 안 되는 문장을 우리는 반드시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한 번만 원리 원칙을 떠올려주면 돼. 이 동사의 대상인가? 아니면 주어를 설명해주고 주어의 상태를 서술해주는 건가? 이렇게 좀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어디 애로 끝나도 예외 아닙니다. 원래 목적어가 그렇게 생겼어요. 자, 미안해. 자꾸 첫 시간에 이거 외우라고 한 게 많죠?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얘는 그냥 좀 갖고 가야 돼요. 자, 수동태, 능동태라는 것도 있어. 얘도 많이 들어봤을 거고 짜증이 날 건데 저는 문법적인 거 많이 안 가져갑니다. 뜻만 가져갈 거예요. 동사 부분의 모양이 자, 비동사 플러스 pp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pp라는 친구도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과거분사라는 게 뭔지. 그래서 그냥 뭔가 비동사랑 지금은 뭔가 동사 뒤에 ed 같은 게 붙어 있으면은 일단 수동태인가 보다 하고 끝내주셔. 물론 이 패턴 아닌 동사가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그건 설명을 드릴게. 요런 게 있으면 수동태구나. 끝. 그리고 타동사만 가능하다. 돌아버리겠습니다. 얘는 또 뭐야? 단순하게 말할게요. 목적어 가져오면 타동사야. 끝.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렇구나. 나도 그래서 첫 시간이 사실 되게 힘들어. 이해가 아니라 자꾸 외우라고 뭘 내가 던져줄 수밖에 없거든요. 미안해. 양해 좀 부탁드릴게. 그래서 목적어 갖고 오면 타동사, 없으면 자동사구나. 끝. 그리고 지금 생김새 설명하고 있으니까 BPP 뒤에는 by 플러스 목적격의 모양이 많이 나온다. 근데 웬만하면 다 날려버려요. 나중에 내가 날리는 이유도 설명드릴 거야. 자, 일단은 요 모양이면 수동태. 끝. 해석은 당하다, 되다. 얘가 제일 중요하겠죠. 해석. 지금 저랑 구문 수업 듣는 이유가 해석이니까. 당하다, 되다. 끝. 그럼 BPP가 있으면 수동태니까 없으면 능동태겠죠.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끝. 더 볼 거 없습니다. 예문을 하나만 보여주면 이런 식이에요. 민망하네, 예문이. 방금 내가 동사 뒤에 일이 붙는 거라 해놓고 그거 아닌 것 같고 오긴 했어. 자, 얘는 어떤 친구냐면 쓰다라는 동사예요. 얘를 하나만 과거로 돌리면 이게 되고 하나 더 들리면은 이렇게 돼요. 얘를 pp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되다 당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해석은 책이 직역할게. 쓰여짐 당했어요. 토니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위에는 하다니까 토니가 썼다 이 책을. 끝. 그리고 얘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읽으면 이해가 되긴 할 겁니다. 수동태란 친구가 BPP가 아닌
능동태 문장에서 걔가 갖고 있던 목적어가 주어 쪽으로 이동하는 모양의 수동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이동할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자체가 쓸 수가 없어요. 그지? 1단계가 목적어 움직여주는 거니까. 그 말은 오케이.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는 타동사라는 친구만 가능하고, 타동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타동사라는 친구만 가능하고, 목적어를 가져오지 못하는 자동사라는 친구들은 이 BPP 형태가 안 되겠구나. 됐을까요? 나중에 타동사 종류가 뭐 있는지, 자동사 뭐 있는지 다 배울 겁니다. 걱정 마세요. 자, 그리고 깔끔하게 이것까지 보고 난 다음에 이제 명사절로 다음 글씨 들어갈 거야. 한 번만 더. 얘도 별표 하나만. 자, 품사는 자리가 정한대요. 이거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고 가장 많이 약점을 보이는 파트기도 해요. 자, 보면은 우리 종특, 저도 그랬고요. 사전에서 첫 번째로 써준 이유가 있겠지 하고 웬만해서 1번 뜻만 외우곤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영단어를 하나의 품사와 뜻으로 외우기가 쉬운데, 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스피드란 단어를 모르진 않아. 한글로도 쓰는데, 그죠? 자, 그러면 스피드는 속도라는 것도 아는데 이런 문장은 해석을 어떻게 할래라고 내가 묻는 거지. 자, 이래버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두 더드 디드란 친구 뒤에는 동사가 쓰이거든요. 얘는 그러면 품사적으로는 이 스피드가 동사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 스피드, 속도만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을 마주했을 때 해석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멈춰요, 머리가. 그래서 얘도 이미지를 가져간 다음 머릿속으로 속도였지? 근데 얘가 동사로 쓰였네? 그럼 뭐뭐 하다, 뭐뭐 이다라는 말이 뭔가 붙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뭔가 행동을 하는 거니까, 동사는. 그럼 무슨 의미일까? 추측해봤을 때, 물론 책엔 써있는 거 알지만 가속하다 라는 뜻이에요. 과속하다. 빠르게 가다, 과속하다 라는 뜻이야. 이걸 딱 들었을 때 이 생각이 들어요. 단어 1번 뜻, 2번 뜻, 3번 뜻 다 외워야 되네. 이 생각이 들어? 아니에요. 중심 의미만 알고 있으면 그 위치에 따라서 명사로 쓰였네? 동사로 쓰였네? 형용사로 쓰였네? 그러면 그 위치마다 붙이는 어미가 달라. 뭐뭐 하다, 뭐뭐인, 뭐뭐 이렇게 명사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얘가 빠르게 가다라는 뜻이 있구나라고 새로 외우는 게 아니라 얘가 동사자리에 쓰이면 속도의 이미지니까 뭐뭐 하다라는 말만 붙이면 되겠네.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단어 외울 때. 알겠죠?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거예요. 품사는 자리가 정한다. 요것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시고 단어 외울 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서 이 문장은 해석이 이렇게 돼요. Don't speed 하면 너무 빨리 말고 너무 과속하지 말고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가 제가 수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재정립시켜주고 싶은 말들이었어요. 이거. 품사에 대한 유연성. 별표 하나만. 자, 앞으로 제 수업에서 영어 문장을 읽을 때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스피드는 명사였어. 대체 이거 명사로 해서 어떻게 해?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동사 자리에 쓰였네. 내가 몰랐던 동사구나. 끝. 쓰여진 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OT랑 제 소개랑 제가 첫날부터 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는 걸 뭘 좀 가져갔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거 아는데 억지로 이렇게 좀 수업을 좀 길게 했어. 1교시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게 거의 대부분이지만 이런 게 하나하나가 또 추가되는 게 있네. 그걸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게요.